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도전은 10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580만 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4% 넘게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33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시장을 기관과 국내 기업 자금이 뒤집은 겁니다. 오늘은 장 초반 급락이 오후에 반전된 이유와 실제 자금이 몰린 업종 그리고 골드가 최고치를 찍은 뒤 되돌림이 나온 흐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8월 25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8% 상승한 6,742.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2.40% 하락한 6,535.93으로 출발했고 장중에는 6,408.82까지 밀리며 낙폭이 4.30%까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회복하자 코스피도 빠르게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4만 5천원까지 밀렸지만 25만 7천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넘게 하락했다가 0.42% 상승한 167만 8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국 메모리 기업의 상장 추진 소식이 장 초반에는 부담이 됐지만 저가 매수와 자사주 관련 물량이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3조 8,1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조 1,707억 원, 개인은 1조 51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기타 법인이 1조 5,920억 원을 사들이며 전날에 이어 역대급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관련 매입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매물을 국내 기업 자금이 받아낸 겁니다. 반도체가 안정을 찾은 뒤에는 원전과 건설주가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한국에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10.55%, 한전기술은 20.27%, 현대건설은 14.8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647개로 하락 종목 226개를 크게 앞섰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781.89까지 밀렸다가 1.70% 상승한 827.15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 반면 주성엔지니어링과 원익IPS, 리노공업 등 반도체 장비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승 종목이 1186개로 하락 종목 466개를 크게 앞섰습니다. 결국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돌아와서 반등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기타 법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의 하단을 지지했고 원전과 건설, 반도체 장비주로 국내 자금이 확산되면서 장중 공포가 순환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타 법인의 매수에는 자사주 관련 물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수가 약해진 뒤에도 시장이 버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상승한 53,417.16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0.28% 하락한 7,652.86, 나스닥은 0.76% 내린 25,980.19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0%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91% 내리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부담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겹친 겁니다. 반면 JP모건과 비자를 포함한 금융주는 상승하며 다우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AI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금융주가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국내 반도체도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 급락했지만 자사주 관련 매수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다른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시장 변화를 자동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자동 매매의 운용 방식과 리스크 관리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의 안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경제와 정책 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8월 기업 환경지수는 88.8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분기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원유 수출 차단 조치는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 감소 우려는 약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 넘게 내려 배럴당 85달러 부근으로 브렌트유도 9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일반 계정을 활용해 장기채 바이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반영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70%, 30년물 금리는 5.23%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실제 장기채 매입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만으로 국채 공급 부담을 계속 막기는 어렵다는 경계도 남아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급락 이후 약 0.2% 반등하며 99선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장기 금리는 내려왔지만 미국 재정과 채권 시장 개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달러의 반등폭은 제한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81,237달러까지 오르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와 달러를 대신할 자산을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 상승률은 28%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면 골드는 장중 4,651달러 부근까지 올라 3개월 만에 최고 가격을 다시 확인한 뒤 4,624달러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어간 것과 달리 골드에서는 달러 반등과 단기 차익 실현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다만 지난주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는 최근 10개월 사이 가장 많은 46.7톤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는 나왔지만 중장기 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유지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시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 법인 매수가 줄어든 뒤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입니다. 어제 반등에는 자사주 관련 매수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수급이 약해진 뒤에도 두 종목이 지지된다면 시장 자체에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주의 거래대금입니다. 다음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확인돼야 단기 테마를 넘어선 수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 반도체의 반응입니다. 실적과 전망이 높아진 기대치를 넘어선다면 미국 반도체와 국내 장비주가 함께 반등할 수 있지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내린다면 AI 투자 비용과 데이터 센터 규제 부담이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득과 소비,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 지표가 나오는 만큼 결과 하나보다 성장률과 물가가 어떤 조합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국내 증시가 장중 4% 넘게 급락했다가 상승 전환하고 골드에서는 최고치 경신과 되돌림이 이어진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자동 매매로 수익을 가져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선택한 종목은 골드였습니다. 어제 골드는 4,650달러 위를 확인한 뒤 4,620달러대로 되돌아오면서 높은 가격대에서 상승과 차익 실현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자동매매 챌린지 11차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지 실제 매매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13,748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14,329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581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